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독한 여자라 불렀습니다. 아들을 고소하고 며느리를 무너뜨린 여자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사람들은 지금도 묻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하지만 정작 아무도 제게 이렇게 묻진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 질문에는 아무도 모르는 세월의 무게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 하나로 버텼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라기보단 함께라면 가난도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온종일 철근 위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옷은 먼지와 시멘트로 뒤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퇴근할 때면 언제나 밝은 얼굴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 셋이 같이 밥 먹고 웃으면서 사는 날이 곧 올 거야. 그때 되면 너는 새 옷 입고 아들은 새 신발 신겨줄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허풍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장이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고생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세 사람이 함께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요. 그 믿음이 훗날 그녀를 버티게 만든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를 약속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믿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만큼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거라고요. 비 오는 날엔 남편의 도시락을 들고 달려갔고 바람 부는 날엔 그의 점퍼를 손수 꿰매며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만은 오래오래 내 곁에 있게 해달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바람을 쉽게 부숩니다. 어느 날 공사장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엔 너무 멀쩡한 얼굴로 남편이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앉았습니다. 3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세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도시락 공장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터서 피가 났지만 그 손으로 김장을 했습니다. 아들이 자는 얼굴을 보며 늘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자랐고 그녀는 마침내 작은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 집엔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남편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집을 우리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또다시 잔인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면서 그 평화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 고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딸처럼 모실게요. 그 말에 그녀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며느리의 말과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 세상이잖아요.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켠이 서늘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구나 하고요. 아들은 결혼 후 서서히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이 어느 순간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현관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 애도 바쁘겠지.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진명에 좀 바꿔요. 그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 아들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어르신 명의로 있으면 손해입니다.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재개발 들어가면 절차도 복잡하고 보상금 처리도 어렵답니다. 그냥 잠시 제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좋습니다.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그걸 왜 내 이름으로 해야 하니? 그때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젊은 사람 명의로 돌려놓으면 절차가 빨라요. 세금도 덜 내고요.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돈 윤정이라는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갈색 커피 가루 위로 천천히 스며들며 고소하면서도 씁쓸한 향이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럽게 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고, 사돈 손끝이 참 야무지시네요. 향이 다릅니다. 그녀는 향이 짙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겉으로는 따뜻했지만 묘하게 계산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요즘은요, 어르신 이름으로 재산을 두면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다들 젊은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습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게 해야 손해를 안 봅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위로 피어오르던 김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윤정은 잔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참 현명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재개발이 시작되면 복잡해질 텐데 미리 정리해두면 좋죠. 이런 건 미리 움직이는 사람이 이득을 봅니다. 그녀는 말끝마다 이득, 현명함을 강조했습니다. 그 말들이 이상하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이제는 당신이 물러날 때가 됐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사돈이 그걸 왜 걱정하세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윤정의 손이 잠시 멈췄다가 곧 다시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아유, 무슨 걱정이에요. 사돈도 가족이잖아요. 그냥 서로 잘 되자고 하는 말이죠. 그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단내가 섞인 듯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 말, 요즘은 참 어렵게 들리네요. 윤정은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사돈. 요즘은 머리 굴리는 사람이 효자예요.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효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윤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그렇게 순진하게 살면 손해죠.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해요. 어르신들은 좀 쉬셔야죠. 그 말에 그녀의 손이 살짝 움찔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땀으로 젖은 옷을 입고 그녀와 함께 이 집을 일궈내던 남자였습니다. 이 집은 그 사람의 손으로 세운 집인데 그걸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니.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은 여전히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사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잘 될 거예요. 문이 닫히고 조용한 거실엔 식지 않은 커피 향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한참 동안 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향이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내 집 걱정을 왜 하지? 정말 가족끼리 잘 되자고 하는 말이었을까?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에 닿는 커피는 식어 있었고 그 맛은 이상하게 쓰디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잠깐이에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찰칵 도장이 종이에 닿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불길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정리됐어요. 재개발 끝나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믿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주 뒤 낯선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완료 통보서. 그녀의 이름이 사라지고 아들과 며느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내 이름이 없어? 엄마,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잠깐이라면서 왜 내 이름을 지워? 이건 내 집이야. 엄마는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자신이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장 근처 원룸으로 옮기세요. 거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요?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사돈 어머니가 빚이 좀 있으셔서요. 잠깐만 담보로 걸어두는 거예요. 담보? 내 집을 담보로? 그게 잠시야? 요즘 세상 모르세요, 어머니? 이 정도면 다행이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웃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 이제 효도도 세상 따라 바뀌는구나. 그 말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법률 상담실에서 받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기, 명예 위조, 재산 탈취. 그녀는 직접 고소장을 썼습니다. 이제 나도 싸워야지.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맞으시죠? 신고하신 건 조사 들어갑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불법 명예 이전 의혹. 그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걸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결과일까? 그날 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엔 피곤한 얼굴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믿어줘. 이건 오해야. 오해? 내 이름을 지우고 내 집을 팔아먹은 게 오해야? 사돈이 시켜서 그랬어요. 엄마, 그 여자가 재촉했어요. 그 여자가 빚이 많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내 엄마를 팔았니?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건 비겁한 사람들의 말이야. 그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스스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요? 정말 잠깐만 그럴 생각이었어요.
사돈 어머니가 빚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와준다고요? 남의 인생을 망쳐서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어? 며느리는 울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보상금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그 봉투를 뿌리쳤습니다. 그 돈, 내 눈앞에서 다시 꺼내지 마. 며느리는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뒤 뉴스에는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불법 명예 이전, 사기 혐의로 구속. 그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다시 떴습니다. 그녀는 TV를 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날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후회 안 해. 이건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는 일이야.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이겼습니다. 법원이 어머님 소유로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 이긴 거예요? 네, 모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긴 자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변호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상가 건물 있죠? 동건물. 그 명의도 여전히 어머님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아직 내 거라고요? 네. 남편분이 예전에 따로 명예 이전해 둔 겁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날 또 살렸네. 그녀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 건물 일부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노인 복지에 쓰이게 해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 때문에 내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욕심이 아닌 걸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히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들어도 금세 깼고 눈을 감으면 지나온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울던 얼굴, 며느리의 고개 숙인 모습, 사돈 윤정의 비웃음.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몰려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물로 밤을 지새웠겠지만 이제는 그 눈물이 분노가 아닌 결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지켜주던 세상도 아들이 기대던 어깨도 이젠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시 시작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시장을 걸었습니다. 오래된 노점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고 단골 통닭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면 아직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윤정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그 시어머니 땅 서류 내가 다 넘겼다니까. 그 말은 단순한 배신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인간의 인생을 발로 짓밟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피땀으로 일군 세월을 종이 몇 장으로 거래해버린 사람들의 냉소. 그게 그녀를 가장 깊이 무너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통닭집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불빛이 따뜻하게 깜빡였지만 그 불빛이 더 이상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젠 내가 이겼지. 그녀는 그렇게 속삭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등기부 등본과 기부계약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건물 일부 임대료를 복지기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정도면 노후에 큰 자산이 될 텐데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질 만큼은 이미 가졌어요. 이젠 누군가가 덜 아프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신문에는 작은 기사 한 줄이 실렸습니다. 명예 위조 피해자, 상가 임대료 전액 노인 복지에 기부.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익명의 여성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신문을 접어 서랍에 넣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녀의 일상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날들이 이제는 고요하게 흐르는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낮에는 마을회관에 나가 손수건을 만들고 밤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줬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서서히 평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면회를 원하십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가야 할까, 가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내 아이잖아. 며칠 뒤 교도소 면회실에 앉았습니다. 철창 너머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볼은 홀쭉해졌고 눈빛엔 후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더 이상 아집이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와 부끄러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미안해요. 그땐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효자 되려면 돈 벌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돈이 나보다 소중했냐? 아니요. 근데 그땐 어쩌면 엄마가 너무 강해서 내가 약한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제는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벌은 달게 받고 남 탓하지 마라. 그게 다시 사는 첫걸음이다. 그날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한 햇살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화려하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낡은 코트 하나에 손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걸렸네요. 그녀는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 요즘 힘들어요. 사돈 어머니는 도망갔고 남편은 아직 교도소에 있고 저는 남은 빚을 갚으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니? 그냥 용서받고 싶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그걸 남 탓으로 돌리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죄다. 저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사돈 윤정이 남긴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빈문서야? 네. 그 여자가 다 꾸며낸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움직였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그때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그녀는 봉투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그 종이 하나 때문에 우리 셋이 다 망가졌어.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아직 젊잖아.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그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남은 건물 팔겠습니다. 기부하시려는 거죠? 네. 이번엔 전부 다요. 그녀는 그렇게 남편이 남긴 건물을 팔아 그 돈을 전부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세상에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시 내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작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그 냄새가 어쩐지 행복했습니다. 남편, 나 이제 괜찮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 뒤엔 조용한 미소가 따라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그녀는 오래 묵은 그릇을 꺼내 닦고 깨진 손잡이를 본드로 붙이며 부서진 것이 늘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남아있는 흔적을 어루만지다 보면 부서진 모양 그대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도 그랬습니다. 억지로 지우려고 할수록 더 짙어지던 상처가 그냥 있는 대로 두자 조금씩 희미해졌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건 함께 살아가면 된다. 그 무렵 동네 복지관에서 그림 교실을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손뜨개 모임 때 알게 된 봉사자가 그녀를 떠올렸답니다. 말씀을 참 잔잔하게 잘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주름, 굳은 살 박힌 손, 오래 버틴 사람의 표정. 내가 누구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복지관으로 향했고 낡은 의자에 앉아 처음 온 이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림 잘 못 그려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냥 색을 고르는 날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목소리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연필로,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물감을 찍어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그 곁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마음대로 남겨보세요. 수업이 끝날 무렵 한 노인이 종이를 들고 와서 속삭였습니다. 이건 내 손녀예요. 비슷하진 않지만 오늘은 괜찮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슷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렇게라도 꺼내셨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것을 꺼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몇 달, 어떤 이는 몇십 년. 그녀 자신도 그랬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배신, 고소, 법정, 구치소. 그러나 이제 그녀는 압니다.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꺼내어 빛을 쬐면 모양이 분명해지고 그래야 손에 쥘 수 있으며 손에 쥔 다음에서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복지관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항상 같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운터 안에는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처음 그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오래전 어느 날의 밤을 떠올렸습니다. 지친 날 돌아와 어떤 목소리가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해주면 그날은 조금 덜 춥다고 느껴지곤 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설탕은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반만.
컵을 받으며 그녀가 웃을 때 남자도 따라 미소 지었습니다. 말이 길지 않은 사람, 묻기보다 들어주는 사람. 어느새 그와 그녀는 서로의 하루 끝에 놓인 작은 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카페 문을 닫은 뒤 테이블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왜 자꾸 남을 도우시나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예전에 나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어디에 가서 부탁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먼저 말 걸어보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워도 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지더라고요. 상처를 가진 손도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구나. 이제는 압니다. 그녀는 작은 결심을 하나 더 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을 정리하면서 남은 마지막 임대료를 또다시 보탰습니다. 이번에는 기부금 전달식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전까지는 익명으로 남았지만 이번만큼은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이름이 없어도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제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살아있는 이야기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자가 이유를 묻자 그녀가 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면 해서요. 그날 행사장에서 복지관 관장이 건넨 감사패를 받으며 그녀는 참석자들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례적인 박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표정, 알아보는 눈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오래 준비하지 않은 말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더군요. 미움은 자꾸 나를 묶고 용서는 나를 걷게 합니다. 저는 이제 걷는 쪽을 선택하려고요. 준비된 문장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한순간 고요해졌다가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박수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박수 뒤에 남는 침묵이 그녀의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 생활 글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누구나 들어와 자기 삶을 조금씩 적어보는 시간. 그녀는 오래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에 적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들을 위한 다른 방법도 만들었습니다. 녹음기 앞에서 천천히 말하게 하는 것, 한 줄로도 충분한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를 적어보는 것.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글씨가 고르지 않아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고른 글씨만 진실인 건 아니니까요. 사람들의 서툰 기록이 한 장 한 장 쌓일수록 그녀 자신의 마음도 단단해졌습니다. 삶은 항상 완벽과는 거리가 멉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쓴 문장들도 빛이 났습니다. 살아냈다. 그 네 글자만으로도 충분히 눈부신 기록이었습니다. 그 즈음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관영의 정직한 글씨로 써내려간 사과문. 변명은 없고 핑계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내달렸는지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 좋은 아들로 보이고 싶었어요. 누군가에게는 넉넉한 사위로 보이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작아 보였습니다. 그 착각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잡은 손으로 천천히 테두리를 문질렀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른이 되는가? 아마 자기 책임을 남 탓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어른이 됩니다. 그녀는 종이 끝에 꾹 눌러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나는 아직 내 어머니다. 그러니 벌 받아라.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라. 그게 내가 끊어야 할 사슬이다. 며느리도 종종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매번 문 앞에서 울기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작은 빵을 굽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은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손이 머리보다 먼저 알 때가 있지요.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빵의 굽기 시간을 맞추며 말을 아꼈습니다. 때때로 며느리가 자신의 엄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려울 때 기대고 싶었지만 기대지 못했던 이유, 결국은 부끄러웠던 마음. 어머니, 이제 압니다.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엔 누군가에게 먼저 기대보아라. 기대는 사람이 된다는 건 같이 살아보겠다는 뜻이니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카페의 남자와 그녀는 종종 시장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뜬금없이 작은 화분을 골라들고 말했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상해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충분히. 그녀는 그 말을 마음에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같았습니다. 집착은 뿌리를 썩게 합니다. 그러나 제때의 정성은 깊게 뿌리내리게 합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요. 남자는 어느 날 아주 서툴게 물었습니다. 혹시 같이 살아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녀는 잠시 웃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단정히 말하는 그의 습관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같이 산다는 건 서로의 오래된 상처들을 포함해서 견딘다는 뜻인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요.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걸어봐요. 같이 산다는 건 아마 오래 걸어보는 일일 테니까요. 그들의 생활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일과를 갖고 같은 식탁에 앉아 하루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누가 왔어요? 살짝 울다 갔어요. 잘하셨어요. 울 일에는 우는 게 제일이죠.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무게를 들어주고 나눠주고 또 다음 날을 살게 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저 예전에 내가 받지 못했던 말을 건네는 것 뿐이에요. 괜찮아요. 그 한마디면 사람들이 그 다음을 살더라고요. 복지관에서는 그녀에게 공개 강연을 제안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가족, 상처,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법.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그녀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접어넣고 그냥 천천히 눈앞의 사람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 때문에 오래 서 있습니다. 미움은 억울함을 붙들게 합니다. 하지만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손이 저릿해집니다. 손을 푸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움켜쥘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 그러면 손이 다시 따뜻해집니다.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잡을 수도 있죠. 말이 끝나자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려놓아요?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두는 겁니다. 다시 집어들 수도 있게 내 손이 닿는 자리에 조용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손이 먼저 알더라고요. 이제 들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걸요. 강연이 끝나고 그녀는 많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어떤 이는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고, 또 어떤 이는 오늘을 견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을 때마다 그녀는 마음 안쪽이 뜨겁게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기대어 삽니다. 누군가의 삶이 누군가의 내일을 만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겪은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는 곧장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명함을 보냈습니다.
전자제품 수리중고 보수 방문 서비스. 뒤에는 손글씨로 엄마 고치겠습니다. 저부터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책갈피처럼 꽂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일부러 고장난 라디오를 들고 아들의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는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장났다고 하더라. 아들은 말없이 라디오를 분해하고 닫고 납땜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지직하다가 갑자기 선명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제 됩니다. 그녀가 답했습니다. 그래, 됩니다. 그 두 글자에는 라디오보다 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벌써 허리가 굽은 것처럼 겸손해졌고 손에는 새로운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제대로 살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제대로 살겠다는 마음이면 됐다. 지나간 건 내가 책임졌고 남은 건 내가 지으면 된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용서는 말보다 오래 버티는 침묵으로 완성됩니다. 며느리는 빵집을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빵집을 다시라고 불렀습니다. 문 앞에는 작은 종이가 붙었습니다. 서툰 빵입니다. 하지만 정성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녀가 처음 가게에 갔을 때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덜 탔어요. 그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단단하고 투박했지만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괜찮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람도 빵도 겉이 조금 단단해도 속이 살면 다시 부풀 수 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있었지만 그 거리는 매일 아주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떤 며느리였는지 기억하시죠? 그녀는 답했습니다. 응.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부터 기억할 거다. 그 말에 며느리는 울었습니다. 울음 뒤의 얼굴은 맑았습니다. 카페의 남자와 그녀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소소한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하루의 마지막 잔을 함께 마시며 오늘 가장 잘한 일 하나,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하나를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간결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세상에 말하고 싶네요. 그녀의 이야기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오늘 그림 교실에서 한 분이 오랜만에 웃었어요. 그 웃음이 꼭 오래전 내 웃음 같았죠. 그게 고맙네요. 그들의 대화는 자주 끊겼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침묵은 벽이 아니라 창문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숨소리와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서로를 설명했습니다. 오랜 시간 끝에 그녀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성대한 예식도 커다란 드레스도 없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작은 식탁 위에 꽃 한 다발을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속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덮는 게 아니라 당신을 품고 다른 한 사람과 살아보려 해요.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 모두에게 정직한 문장이었습니다. 삶은 종종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말없이 새로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나를 기다려줘서.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간 길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시 돌려드렸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이미 늦은 일도 있고 아직 늦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남은 것부터 잘 돌보세요. 그게 당신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일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걸어갔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후회가 있었고 각자의 속도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가르치려 들지 않고 대신 자신의 문장을 나눴습니다. 내가 건넬 수 있는 건 다만 나로 산 시간뿐. 소문은 자꾸만 그녀를 더 큰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방송국 출연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녀는 망설였으나 결국 수락했습니다. 녹화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왜 복수로 끝내지 않으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짧고 삶은 깁니다. 저는 긴 걸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조용해졌고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시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제 마음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녀는 밤마다 메시지를 읽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주 짧은 답. 당신의 속도로 하세요. 누구에게도 같은 속도를 요구하지 않기. 그것이 그녀가 배운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아들의 삶은 여전히 좁은 골목을 통과 중이었습니다. 작은 수리점에는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는 빠르게가 아니라 제대로를 외쳤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장난치던 습관을 버리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욕심을 낼수록 일이 꼬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손에 남는 이익보다 마음에 남는 신뢰가 더 크다는 것도요. 동네 아이가 고장난 장난감을 들고 와 울먹일 때 그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이건 내가 고칠 수 있어. 근데 내가 기다려줘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림을 배우는 일. 아이에게도 그에게도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되어가네.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빵집에도 손님이 붙었습니다. 서툰 빵집이라 적어두던 문구는 어느새 없어졌습니다. 대신 창문에는 이런 글자가 붙었습니다. 오늘도 반죽합니다. 어제보다 덜 서툴게. 두 사람은 가끔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크게 특별한 요리가 없었습니다. 국, 김치, 그리고 빵. 그러나 그 자리는 각자의 잘못을 웅변하던 자리에서 서로의 오늘을 나누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지 않아. 같이 밥 먹고 서로의 하루를 기억해 줄 때 가족이 돼. 그날 세 사람은 각자 한 가지씩 서로에게 고마운 일을 말했습니다. 언젠가처럼 비난의 목록이 아니라 감사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그 작은 의식이 서로의 마음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꾸준한 파도처럼 들고 났고 넘치지 않는 행복이 매일 작은 그릇을 채웠습니다. 큰 기쁨은 종종 욕심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큰 기쁨 대신 작은 기쁨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웃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울고 나갔습니다. 오늘 나는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기록을 남길수록 하루가 보였습니다. 하루가 보이면 지나온 세월이 덜 무서웠습니다. 세월을 견디고 나니 알겠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오늘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마음 한 줄이라는 것을요. 강연 초청이 더 늘어났지만 그녀는 월에 한 번만 나갔습니다. 남은 시간은 복지관 수업과 카페에서의 알바로 채웠습니다. 몸이 바쁘면 마음이 농담처럼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부러 빈 시간을 남겼습니다. 가만히 앉아 물을 마시고 사진을 보고 오래 잊은 이름들을 불러보는 시간. 바쁘게만 사는 것도 도망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앉아 있는 법, 바라보는 법, 기다리는 법.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래전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끔 생각납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드물어서요. 그녀는 차를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요즘 어떤가요? 그는 잠시 웃다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승소를 많이 해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 사실 잊지 못하는 사건은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어르신 사건이에요. 이유요? 보통은 이기면 소리를 지르는데 어르신은 너무 조용히 울었거든요. 그녀도 웃었습니다. 그때는 공허했습니다. 이겼는데 지는 기분이었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겨도 잃는 게 있고 저도 얻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은 얻으셨죠. 그녀는 창가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사람을 얻었습니다. 나를 잃고 나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사돈 윤정을 떠올렸습니다. 여전히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이름을 떠올린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어두운 길 위를 걸은 거다. 나는 내 길을 걷자. 미움은 쉽게 자라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내 손을 다칩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종이에 적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이름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종이를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더는 꺼내보지 않아도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카페의 남자는 여전히 설탕을 반만 넣어 묻습니다. 오늘은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그는 웃습니다. 살짝 더. 그들이 나누는 사소한 문장은 거창한 서약보다 오래 갔습니다. 거대한 약속은 깨지기 쉽지만 작은 습관은 오래 가슴을 덮었습니다. 종종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당신이 너무 울지 않았으면 해요. 그녀는 되묻습니다. 당신이 먼저 떠난다고 장담해요? 그는 손사래를 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래같이 살자는 뜻입니다. 그녀는 웃습니다. 나도 그 뜻으로 들을게요. 사람의 사랑은 어쩌면 이런 불안한 농담들 사이에서 자랍니다. 확신보다 의심, 약속보다 반복, 선언보다 손길. 그녀는 이 늦은 배움의 시간이 참 고마웠습니다. 복지관 글쓰기 수업에서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것을 해보세요. 오늘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집에 돌아가서 됐어. 오늘도 살아냈다라고 말할래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숙제예요. 수업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 그녀는 그 숙제를 자신에게도 내렸습니다. 됐어. 오늘도 살아냈다.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녀는 방송에도 짧게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사연을 읽고 짧은 조언을 전하는 코너였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라는 사연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미움이 크면 나에게도 그림자가 져요. 그늘에서 조금만 나와보세요. 미움을 두고
내 오늘을 해 안쪽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미움은 줄지 않아도 내 자리는 넓어져요. 방송 후 제작진이 말했습니다. 정숙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렵지 않아서 좋아요. 그녀는 답했습니다. 어려운 말에 힘이 있을 때도 있지만 살아본 말엔 더 오래가는 힘이 있더라고요. 어느 저녁 아들과 며느리, 손자까지 그녀의 집에 모였습니다. 네 사람과 한 아이 식탁을 둘러싸고 앉아 서로의 하루를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수 없이 고쳤어요.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덜 태웠어요. 손자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혼나지 않았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그녀는 밥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실수 없는 날만 좋은 것도 아니고 혼나지 않는 날만 좋은 것도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야. 그날 밤 식탁 치우기를 마친 후 아들이 문턱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나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오랜만에요. 그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린 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훈아.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한 번의 호명으로 오래 얼어있던 것이 살짝 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가끔 통닭집 앞을 지나갑니다. 문손잡이는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고 메뉴가 바뀌어도 손잡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먼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들어갈까?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늘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오늘은 지나가자. 과거와 화해한다는 건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앞을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나간 자리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즈음 그녀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섭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저는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이웃이며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긴 세월을 돌아 이 자리까지 걸어온 이름 하나가 마음속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김정숙입니다. 그 말은 선언이 아니라 소개였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인사였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야기의 끝에서 마지막 말을 건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무거웠다면 제가 절반쯤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절반만 들고 가세요. 내일은 그 절반도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건넙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그녀가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서는 순간 촬영장 밖에서 카페의 남자가 조용히 손짓합니다. 컵 2개, 설탕 반, 우유 조금. 그녀는 웃으며 그의 곁으로 갑니다. 큰 박수 소리 대신 작은 찻숟가락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흩어지겠지만 각자의 손 안에는 다른 누군가가 남긴 따뜻함이 조금씩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누군가의 오늘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걸요. 그녀는 속삭입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괜찮아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